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신라의 서울은 최초 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이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는 두 곳에 존재했고 그곳을 왕건 고리 시절 경사스런 도시라고 하여 경주라고 명하였습니다. 현재 한반도 경상도에는 금성을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의 넓이가 8리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천년 동안 신라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금성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성의 흔적이 없는 것일까요? 금성의 역사는 천년, 월성의 역사는 900년입니다.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흙으로 만든 성벽을 유지하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곳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곳인데 성벽 하나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라의 삼년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수 공사를 하여 아주 멋진 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삼년산성 그 역사도 남아있다고 말하는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1000년 이상으로 존재했던 나라 신라입니다. 그 나라의 성과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금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 34잡지 지리 신라의 건국 왕도 국호 기원전 57년 지금 살펴보면 신라 시조혁거세는 전환 오봉원년 갑자 기원전 57에 나라를 세웠다. 왕도는 길이가 3075보, 너비는 3018보이며 30월이 6부로 되어 있었다. 국호는 서야벌이라 하였는데 혹은 사라, 혹은 사로, 혹은 신라라고 하였다. 탈해왕 9년 65에 시림에서 닭과 관련된 괴이한 일이 있어 계림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로 인하여 계림을 국호로 삼았다. 기림왕 10년 307년에 다시 신라라고 불렀다. 여기서 보시면 왕도를 금성으로 말하는지 월성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호를 서야벌으로 시작하여 사라, 사로, 신라라고 했으며 계림으로 국호를 했다가 다시 신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라 다음 사로, 사로의 한자를 보시면 로의 한자입니다. 신라 시기 초기에 노라는 지역을 병합하고 나서 사라의 사의 한자와 노라는 지역명을 합친 사로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추후 점점 커지면서 비단 생산지인 월성 지역을 차지하면서 신라, 새로운 비단의 나라, 신라라고 국호를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노의 지역이 어디일까요? 마한의 동쪽에 진안이 있고 그곳에 신라가 있었으니 마한의 동쪽, 지금의 서주 지역에서 나라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노의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지금의 합비시가 노의 지역이기 때문에 옛지도에선 이곳을 노주라고 불리워졌고 근대에 들어와서 합비로 명칭이 변경된 듯합니다. 청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대청광여도를 보시면 이곳을 노주부라고 하고 합비라는 명칭도 보입니다. 노주라는 지명과 합비라는 지명이 같이 공존했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천하고금 대총편람도 조선시대 때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이곳을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옆에 서야벌이라고 말하는 서이 한자가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서주가 존재합니다. 경주 서남쪽에 안경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유관, 그리고 동쪽으로 노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주라고 하면 고리 왕건이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으므로 그곳에 경주라고 했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 합비시가 이곳이고 이곳이 노주 경주입니다. 그 아래 안경시가 있습니다. 중국의 간자체로 되어 있어서 한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비시 왼쪽에 유관시가 존재하고 있고 남경, 난징 북쪽에 육합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젠 역사적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금성의 서쪽에는 계명산이 있어야 하는데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충주시에 하나 있고 경상북도 안동시에 하나 있고 강원도 춘천에 하나 있습니다. 금성이라고 하면 경주 어딘가에 있다고들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금성 서쪽에 왜 계명산이 있어야 하는 팩트를 설명하겠습니다. 계명산, 닭개의 한자와 울명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달기 오는 산, 달기 왜 올까요? 신라 김씨 김알지의 탄생설화에 있습니다.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9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의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서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자 호공을 보내 살파게 하니 금빛의 작은 귀짝이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등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금성의 서쪽에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았다고 합니다. 금성 서쪽에 계명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륙 안희성 한비시를 금성으로 보고 이곳으로부터 서쪽에 계명산이 존재합니다.
그 아래 계명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탈의 이사금은 김아일지를 만났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니 이렇게 신화를 빌려서 오래도록 머릿속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신화적 요소를 쓰기 마련입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끼워 맞추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금성문을 보시겠습니다. 김봉모 묘지명입니다. 왕건 고리시대 사람이고 1209년도에 만들어진 묘지명인 듯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금자광록대부 문화시랑 동중서문 하평장사 판병보사 태자태부 정평공 김봉모 김씨 묘지명. 김씨의 가게는 신라왕에서 나왔다. 처음에 탈해왕이 밤에 금성의 서쪽 숲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날이 밝자 이것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모모가 있어 나뭇가지에 모모, 하얀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왕이 이에 사람을 시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작은 아이 하나가 그 안에 있었으며 용모가 기이하고 아름다웠다. 왕이 기뻐하며 이르기를 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자식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고 이에 그를 거두어 길렀다. 그가 금괴에서 나왔으므로 이로 인하여 그 후에 김을 성으로 삼았다. 김씨의 아들이 두루 서로 모하여 왕위에 즉위한 자가 50여 명이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봉모 묘지명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성의 서쪽에서 닭이 우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탈의 이사금은 국명을 계림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대청광여도를 보시면 금성이 이곳 합비라고 하는 곳이며 그 서쪽에는 계명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말하기 무한할 정도로 낮은 구름 같은 곳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산이었을까요? 그때도 그냥 숲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탈의 이사금이 국명을 계림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계림, 달개 숲이라는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그곳은 숲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암산이 삼국사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 근처에 토암산이 있으면 그곳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토암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월성 동남쪽에 위치한 산을 토암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습니다. 토암산 동쪽으로는 그냥 산이고 더 나아가면 바다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남해 차차홍 11년 서기 14년에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바닷가의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왕이 육부에 날랜 병사를 발동하여 이들을 막게 하였다. 낭낭이 우리 내부가 비었을 것이라고 하고 금성을 공격해 오기를 매우 급하게 하였다. 밤에 유성 이적의 진영에 떨어지니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여 물러나 알처 내 주위에 주둔하며 돌무지 20개를 만들어 놓고서 떠나갔다. 육부의 병사 1000명이 그들을 추격하여 토암산의 동쪽으로부터 알천에 이르렀는데 돌무지를 보고 적들의 숫자가 많음을 알고서 추격을 그만두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낭낭 군사들이 금성을 공격해왔고 밤에 유성이 낭낭 군사들 쪽으로 떨어지니 두려워서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후퇴하는 중에 알천 주위에 주둔하면서 돌무지 20개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육부의 병사 1000명이 토암산 동쪽에서부터 알천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 돌무지 20개가 있어 그것을 보고 추격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토암산에서 동쪽인 오른쪽으로 알천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토암산 기준으로 동북 방향에서 동남 방향에 알천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적군이 금성을 공격하고 후퇴를 할 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낭낭 군사들은 금성의 동북쪽이나 동쪽, 동남쪽으로 왔을 겁니다. 알천에서 서쪽으로 토암산이 있어야 하고 토암산에서 서쪽으로 금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서쪽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북쪽이나 서남쪽, 서쪽 방향에 금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합비시가 금성이고 동남쪽에 큰 호수를 지나 함산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함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산과 금성 사이에 있는 큰 호수의 물이 함산으로 경유하여 양자강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곳이 알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낭낭이 어디이길래 이 먼 곳까지 와서 공격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신라는 낭낭의 땅을 차지하는 시대가 옵니다. 낭낭은 고구리에서 공격하여 멸망시켰지만 낭낭국이라는 곳이 매우 큰 나라라고 말한다면 낭낭국의 왕성이 있는 곳이 고구리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나머지 아래쪽의 낭낭국의 땅은 신라에 병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낭낭국이 멸망하고 나서 낭낭인들이 신라로 많이 망명해 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라와 낭낭국은 붙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